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89쪽에 86번 할 차례죠. 89쪽에 86번 보시면 해외 이주자의 세대별 해외 이주비 지급 누계 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외 이주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 이주비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 출처 확인서를 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데 일정 한도로 맞는 거. 미화 5만 불 초과 아니죠? 미화 10만 불 초과. 이게 정답이죠? 2번 미화 10만 불을 초과할 때는 자금 출처 확인서를 외국한 거래은행에 제출해야 됩니다. 미화 20만 불 초과 아니죠? 미화 100만 불 초과 아닙니다. 미화 5만 불 이하 아니에요. 그래서 미화 10만 불을 초과할 때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자금 출처 확인서를 외국한 은행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89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참고, 해설 참고, 자금 출처 확인서 나와 있죠? 해외 이주비의 세대별 지급금액 총액이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면 지급금액 총액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간단히 확인했어요.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90쪽 넘어가시면 네 번째 줄 자금 출처 확인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91쪽에 넘어가시면 중간 부분에 부동산 매각대금 확인서 나와 있어요. 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91쪽에 87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어음종합관리계좌 CMA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예금 보호 상품이다. 맞죠? 2번 발행어음은 융통어음으로 종금사가 발행하며 예금 보호 상품이다. 맞죠? 3번 기업어음은 단기 여유자금 운영 시 적합하며 예금 비보호 상품이다. 맞죠? 4번 표지어음은 단기 여유자금 운용에 유리한 상품으로 예금 비보호 상품이다. 이건 틀렸죠. 표지어음은 보호상품이에요. 보호상품. 5번 환매 조건부 채권 RP는 확정 금리 상품으로 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단기 여유자금 운용 시 유리하다. 맞죠? 4번만 틀렸어요.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4번만 틀렸어요. 4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우리 92페이지 넘어가시면 92쪽 넘어가시면 참고 두 번째 줄 보호될 수 있는 금융상품 또 간단히 소개가 되고 있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93쪽에 88번 넘어갑니다. 랩 어카운트 상품이 랩이라는 건 뭐예요? 포장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비닐 포장하는 거 랩 있죠? 카운트는 뭐예요? 계좌. 랩 어카운트 포장계좌 상품이 증권회사의 입장에서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거. 고객과 이해상충이 적다. 장점이죠? 2번 투자상담사의 독립성이 약화된다. 증권회사의 입장에서는 장점이죠. 3번 안정적 수익 기반을 이룬다.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장점이죠. 4번 수수료 수익 금액이 감소할 가능성. 이거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인데
4번 보시면 수수료 수익금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없어요. 거래가 없어도 수수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으로 보셔야 돼. 그래서 랩 어카운트는 자산 종합 관리 계좌입니다. 5번 보시면 고객과의 관계 장기화. 이거는 증권회사 입장에서 보면 장점에 해당하는 거죠.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으로 보셔야 되고, 랩 어카운트 자산 종합관리계좌 투자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89번으로 넘어가십니다. 89번 투자신탁 상품을 환매 여부에 따라 옳게 나눈 것은 1번 계약형 회사형. 이거는 투자신탁 상품을 환매 여부에 따라 분류한 게 아니에요. 법적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겁니다. 법적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겁니다. 따라서 정답 1번 아니죠. 2번 단위형, 추가형. 이거는 추가 설정 여부에 따라 분류한 거예요. 추가 설정 여부에 따라 분류한 겁니다. 3번 개방형, 폐쇄형. 이건 투자신탁 상품을 환매 여부에 따라 분류한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모집식, 매출식. 아니죠. 상장형, 비상장형. 이거는 상장 여부에 따라 분류한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이어서 90번 넘어갑니다. 주택 저당 증권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번 조기 상환율의 변동에 따라 수익이 변동된다. 맞죠? 2번 담보가 있으므로 같은 만기의 국채나 회사채보다 표면 이자율이 낮다. 틀렸죠? 표면 이자율은 높은 거죠? 틀렸습니다. 자, MBS, ABS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잊으신 분을 위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재산 목록 1호 전재산 주택을 등기부상에 수여하고 있어요. 근데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따라서 이분이 금융기관, 금융기관 은행에 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서 저당권 근저당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금융기관에서는 이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거죠. 금융기관에서는. 그러나 저당권은 점유권, 사용수익권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시죠? 금융기관에서는 채권자는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 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죠. 만약에 이 주택이 부동산이 5억이다. 1억을 대출을 해줬다. 여기에 담보로 저당권, 근저당을 설정하고 그럼 여기는 자금 공급자가 되겠죠. 금융기관은 자금 수요자가 아니라 자금 공급자가 됩니다. 그러면 전에는 이자나 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면 어디다가 유동화 중개기관, 유동화 중개기관이 있어요. 이거는 HF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거는 뭘 얘기하느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택저당 채권, 만약에 1억의 채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요 채권을 갖다가 매각하는 거죠. 주택채권을 매각하는 겁니다. 주택채권을 매각하는 거죠.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변제기 1년이다, 2년이다. 전에는 그냥 이자만 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때 유동화 중개기관, 한국주택금융기관 등에서는 현금으로 줄 수가 있어요. 현금으로. 예?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예? 투자자가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담보로 제공해서 MBS 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거죠. 매각하면 발행하는 거죠. 따라서 매각대금을 주는 겁니다. 매각대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할 수도 있느냐? MBS를 직접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MBS를 직접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각대금을 직접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유동화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그래서 자금 수요자, 채무자,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면 이 금융기관 자금 공급자는 이 금액을 유동화 기간 여기에다가 주택채권을 매각해서 투자자가 MBS를 발행하고 매각대금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1차 저당시장 1차 저당시장이다 이렇게 붙이고 주택금융시장이다 이렇게는 붙이는 거죠. 주택금융시장이다. 그리고 여기가 2차 저당시장이 되는 거죠. 2차 저당시장. 그리고 여기 2차 저당시장은 주택금융시장이 아니라 자본시장이 되는 거죠. 자본시장. 자본시장. 그래서 우리 MBS 모기지 간단히 확인했습니다. 그럼 우리 주택저당 증권 이것을 갖다가 우리 MBS다 그러는데 일반 고객이 은행에서 담보대출 근저당 모기지론이죠. 네, 근저당 담보대출 모기지론.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채권 1억을 빌려줬다. 요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발행하는 채권. 이거를 우리는 주택저당 증권이다. 이렇게는 붙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된 증권을 얘기하는데 담보가 있으므로 만기의 국채나 회사채보다 표면 이자율이 높은 거죠.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종류를 한번 생각해 봐요. 종류에서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저당 대출 지분 이전이다. 이렇게는 붙여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조기 상환에 노출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기 상환에 노출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저당대출 담보부채권, 주택저당 채권이다. 이렇게도 이름 붙이죠. 요거는 원리금이체 채권. 그렇죠? 그리고 이 주택저당 증권 MBS의 종류에 CBO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CMO는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금리 변동의 반대 방향으로 그 표면금리가 변동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에 12호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간단히 잊으신 분을 위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콜 방어가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MBS의 종류도 간단히 확인했어요. 따라서 93쪽에 90번의 정답은 2번. 맨 끝에 낮다가 아니라 높답니다. 높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간단히 우리 주택저당증권 MBS를 간단히 확인했어요. 자, 이어서 94쪽에 91번으로 넘어가십니다. 94쪽에 91번. 거기 보시면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틀린 것을 고르래요. 1번 폐쇄형 뮤추얼 펀드의 일종이다. 맞죠? 2번 소액 투자가들도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맞죠? 3번 운영 실적에 따른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맞죠? 4번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다. 맞죠? 5번 원금 보장형 상품이다. 틀렸죠? 리츠는 원금 보장 안 되는 거예요. 날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95쪽에 92번으로 넘어갑니다. 대출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로 옳게 묶인 것은 가번 100만원 연체 대출금을 갖고 있는 자로 1년 이내 상환 예정자. 이거는 대출 부적격자에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금치산자에서 피성년 후견인이 바뀌었죠? 이거는 대출 부적격자에 들어가죠. 전과자는 대출 부적격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라번, 미성년자로 부모 동의가 없는 경우 대출 부적격자죠. 마번, 피한정 후견인, 구한정치산자, 이건 대출 부적격자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전과자라고 해서 대출 부적격자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또 신용카드 과다 사용자, 이건 안 들어가요. 자, 대출 부적격자에 대해서 우리 문제 풀고 있죠? 대출 부적격자. 전과자라는 자체만으로 연체 등이 없는데도 대출 부적격자냐? 아니죠. 전과자라는 사실만으로 대출 부적격자다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과다 사용자. 신용카드 과다 사용자. 신용카드를 과다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역시 대출 부적격자다 그러면 틀려요. 연체가 되죠, 연체가. 연체가 되죠. 그러면 해외 동포, 이건 대출 적격자예요, 부적격자예요? 대출 부적격자. 해외 동포. 외국인. 외국인. 이것도 대출 부적격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정치산자가 뭐로 바뀌었어요?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바뀌었죠? 피한정 후견인. 언제부터요? 2013년 7월 1일부터. 따라서 2013년 6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죠? 그건 한정치산자. 그 다음에 금치산자.
이건 뭐로 바뀌었어요?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바뀌었어요. 피자가 들어간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후견인 하면은 보호자를 얘기하는데, 전에는 가족들만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후견인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들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가족들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잘하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 간단히 확인하기로 합니다.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문제 정도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한정치산자가 누구였어요?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미약하거나 박약한 거예요. 또 재산의 낭비가 심한 겁니다. 이 자체만으로 한정치산자가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개정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정 전도 알아두셔야 좋습니다. 일반 상식으로도 알아둬야 돼요. 자, 제가 기업체 면접위원으로 초빙대 갈 때 한정치산자가 누구냐, 금치산자가 누구냐 묻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뭐로 바뀌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답을 못하는 대학 졸업자도 많아요. 자, 그러면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미약하거나 재산에 낭비가 있는데 알코올 중독이냐, 약물 중독이냐, 정신 이상이냐, 장애인이냐 이런 건 안 따져요. 예? 그래서 노령이냐, 고령이냐 안 따집니다. 알코올 중독이냐, 약물 중독이냐, 장애가 있느냐 안 따져요. 어찌됐든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나 자기 가족의 생계를 몹시 궁박 어렵게 해서 이분들의 권리를 박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의 권리를 박탈해서 뭘 하는 거냐, 재산 처분을 갖다가 제한하려고 합니다. 재산 처분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청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법원에서 알아서 선고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청구를 누가 할 거냐?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후견인, 검사 등이 가정법원에 없으면 법원 가사과에 청구하셔야 돼. 그리고 치매다, 알코올 중독이다, 약물 중독이다, 의사의 진단서 제출해야 돼. 참고 자료 제출해야 돼. 그러면 법원에서 본인을 불러서 질의를 한 결과, 신문한 결과 10번 얘기했더니 한 5가지를 따라서 못하고 맛이 좀 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한정치산 선고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상징적인 제도로서 본인이 내가 약물 중독이니까, 치매니까, 정신 이상이니까 내 권리를 박탈해서 재산 처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나머지 가족들이라도 살 수 있도록 나한테 한정치산 선고를 내려주시고 청구하는 분은 없으므로 본인은 상징적인 제도고 대개 배우자가 합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면 선고를 받으면 권리가 완전히 박탈되고 재산 처분이 제한이 된 거예요. 재산 처분이. 그리고 재산 싸움에 이용이 되었던 겁니다. 재산 싸움에 어떻게 이용을 해와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남자친구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친구예요. 그런데 둘이 자주 만났습니다, 여러분. 둘이 자주 만나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무슨 노래 불러야 돼? 잘 살아보세.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 혼인. 결혼은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그럼 이분이 남편이 되고 이분이 처가 돼.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자녀가 안 생겨. 그런데 이분이 자산 관리는 잘했다고. 따라서 재무 설계를 잘 설계를 해가지고 자산 관리를 잘해가지고 경매나 부동산 투자 또 절세 방안을 잘 알고 있어서 100억대 재산을 맞어요. 동산, 부동산 전부 합쳐서 100억대 재산을 모으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왜? 여자친구가 한 명뿐이 없었는데 5명이나 모집을 했어요. 그럼 총 몇 명이에요, 여러분? 6명. 왜? 일요일 날은 쉬어야 되니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파트너 바꿔서 매일 놀러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관리비 나가요, 안 나가요? 여자친구가 6명이면 관리비 나가, 안 나가? 나가지. 그럼 이분이 좋다 그래, 싫다 그래요? 이 인간 두고 보자 그래요. 에? 그리고 나머지 재산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나머지 재산을 지켜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마침내 그것도 모자라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이 돼서 나머지 재산을 지킬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분이? 예? 여기 있잖아. 처가. 법원에 청구하시면 돼. 진단서를 첨부해서. 그럼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남편이 한정치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가 뭐가 돼? 후견인, 가족이 후견인이 돼.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법과대학 1학년 학생들한테 중간고사를 낼 때 법정 대리인을 설명하시고 그랬더니 변호사 이렇게 써놓고 나간 사람이 있었다니까. 법과대학 1학년 학생 중에 중간고사를 냈더니 법정 대리는 변호사가 아니죠. 친권자 후견인이에요.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이에요. 변호사는 소송대리인, 법무사는 등기신청대리인. 자, 그럼 이분들은 4가지 권리를 갖게 돼. 동의권. 또 무슨 권리를 갖게 돼? 취소권. 대리권. 또 무슨 권리를 갖게 됩니까? 그렇지. 추인권. 따라서 이 100억대 재산 중에서 건물 하나를 여자친구에게 주려고 한다. 주는 계약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는 계약을. 에? 증여계약. 증여계약 우리 자산관리에서도 알아야 되죠? 증여세도 알아야 되고. 예. 근데 여자친구가 애인이래, 애인. 애인이 뭐 하시는 분이 애인이? 여자친구 많죠? 6명이나 되죠? 애인이 뭐 하시는 분이? 애 먹이는 인간. 왜? 알코올 중독이 되니까 이 중에 20억대 부동산을 하나 달래. 그 증여계약서를 써줬지. 그럼 진짜로 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가 됐다. 그럼 진짜로 줘야 돼? 나의 동의가 없이 했음을 이유로 이 계약을 뭐 해버리면 돼?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돼? 단독 취소가 가능합니다. 한정치산자도 또 법정대리인 후견인도 취소할 수 있어. 이게 취소하시면 소급표가 있으므로 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말소와 명도,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근데 유리하다. 매매 계약으로서 오히려 유리한 계약이다. 괜찮은 금액이다. 어차피 팔 의사가 있었다. 그럼 뭐 하면 돼?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다시는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신 계약해주는 걸 뭐라 그래? 법정대리 대리권. 그래서 재산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내 동의 없이는 한 푼도 처분할 수 없고 가벼운 계약도 다 취소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 완전히 박탈됐던 겁니다. 그래서 인권 보호도 안 되고 또 문제가 있었던 제도예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된 거예요. 개정 전에 왜 문제가 있었느냐 이걸 알면 쉬워요. 이해가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좀 더 문제인 것이 있다니까? 더 문제인 건 뭐야? 간편한 거 뭐가 있어요? 기도원에 연락하면 된다니까? 기도원에 연락하면 봉고차 출동해, 봉고차. 그럼 여기 4명 탔어. 알코올 중독이다, 약물 중독이다, 더 쉽지. 팔 한 짝씩 잡고 다리 한 짝씩 잡고 치매 걸렸다, 더 쉽지. 기도원에 가두고 봉고차 출동해서
뭐 하면 돼? 쇠고랑 치우면 되지.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처가 내 재산을 노리고 나를 갖다가 납치한 것이다. 나는 정상이다! 하고 소리 지르면 뭐라고 그래? 발광한다고 그래, 발광한다고. 그리고 여기는 신경 죽이는 약, 그런 거 있어. 정신병 있는 분들이 먹는 약. 그거 주고 더 소리 지르면 뭐 하면 돼? 패 버리면 돼.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도 3년이면 진짜로 돌아버려. 몸이 약하거나 지병이 있거나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이다. 1년 만에 진짜로 돌아버려. 그리고 가족 2명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병원으로 보낼 수 있어요. 에? 이것이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정신보건법 24조에 근거한 겁니다. 따라서 가족들 2명이 짜고 재산 싸움에서 이기려고 에? 아들이 장남이 차남과 짜고 아버지를,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를, 왜? 모든 재산이 아버님 명의로 돼 있으니까. 아니면 남편이 처가 남편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에? 그리고 정신병원에 가두면 2 사람의 동의만 있으면 돼. 그러면 이게 더 쉬워. 에?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가끔 TV나 신문, 인터넷에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 가족 간에. 그래서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었으므로 요거 문제가 있다 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를 해놨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좀 있으면 위헌 판결을 받을 거예요. 가족들 2명이 동의가 있어도 약간 정신이 이상하거나 치매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가두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없도록 이번에 개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신보건법 24조 위헌 소송을 제기를 해놨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뭐로 했다는 거예요? 피한정 흑연이도. 그리고 박탈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고, 간단한 의식주와 관련된 계약은 동의 없이 하더라도 취소 자체를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의 측면을 맞춘 거예요. 가족들만 후견인 법정 대리인이 됐었는데 가족들 외에도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이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번에는 금치산자가 누구예요? 이거는 한정치산자보다 중증이었어요. 중증. 따라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나 자기 가족의 생계를 몹시 궁박, 역시 어렵게 하므로 역시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 재산 처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본인, 배우자, 똑같아요 여러분. 사촌인 친족인 검사 등이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이분은 뭘 받아야 돼? 금치산 선고를 받아야 돼. 따라서 의사의 진단서 이거 하니까 완전히 맛이 갔어.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치매. 아니면 다른 원인도 좋아요. 그러면 이때 남편이 선고를 받으면 처가 선고를 받으면 남편이, 장남이 선고를 받으면 아빠가 선고를 받으면 장남이, 바로 후견인, 법정 대리인이 되도록 해서 동의 없이 한 것은 이 금치산자의 법정 대리는 동의권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언제나 취소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금치산자임을 확인한 순간 어디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공시가 됩니다. 거래를 안 하는 게 상책이고, 여기는 한정치산자 거래를 해야 된다. 그럼 법정 대리인을 확인하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리고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그때만 계약해야 돼. 그러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 없이 했을 때는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법정 대리인 후견인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동의를 확인하고 그래야 돼. 상대방 입장에서는. 따라서 휴대폰으로 동의합니다. 문자 5글자로 날려주세요. 하셔야 돼.
그러면 향후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효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거래안전 해치뿐만 아니라 권리를 박탈하고 재산 처분을 제한하니까 복지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국의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이거는 장애인을 무시한 제도다 해서 뭐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보호라는 측면으로 뭐로 바뀌었어? 그렇죠. 한정치산자는 피한정 흡연인으로, 금치산자는 피성년 흡연인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간단히 몇 가지를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14강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